네, 평창올림픽에 출전하는 북한 선수단 본진이 강릉 선수촌에 입촌했습니다. 피겨스케이팅 페어에 출전하는 염대옥 선수는 취재진에게 손을 흔들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강릉에서 김종혁 기자입니다. 강릉 올림픽 선수촌에 도착한 북한 선수단이 버스에서 내립니다. 선수단장을 맡은 원기루 최육성 부상을 시작으로 선수와 임원 등 32명이 차례로 선수촌에 들어섭니다. 머리에는 검은색 털모자를 썼고 남성은 남색 코트, 여성은 자줏빛 코트를 맞춰 입었습니다. 피겨스케이팅 페어에 출전하는 염대옥은 환한 미소로 손을 흔들어 눈길을 끌었습니다. 북한 선수단은 임시 패스를 발급받은 뒤 배정된 숙소로 이동해 짐을 풀었습니다. 앞서 선수 10명을 포함한 북한 선수단 본진은 우리 전세기편을 이용해 양양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수많은 취재진에 둘러싸인 채 버스로 옮겨 탄 북한 선수단은 곧바로 강릉 선수촌으로 이동했습니다. 설상 종목 선수들은 평창 선수촌, 빙상 종목 선수들은 강릉 선수촌에 묵는 것이 편리하지만 북한은 강릉에 다 함께 머물기로 결정했습니다. 북한 선수단 본진이 도착하면서 지난 25일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에 가세한 12명 등 평창올림픽에 출전하는 북한 선수 22명 모두 우리나라에 들어왔습니다. 공식 입촌식이 진행된 가운데 북한 선수단까지 들어오면서 올림픽을 앞둔 강릉의 분위기는 한껏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강릉에서 연합뉴스TV 김종혁입니다. 네, 미국이 평창올림픽 개막식 전날 예정된 북한의 열병식에 공식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북한의 반응에 따라 북미 대화의 물꼬가 트일 수도, 미국 내 강경론에 기름을 들이부을 수도 있습니다. 평창올림픽이 평화올림픽으로 거듭날지 위기감이 한껏 고조된 채 개막식을 맞이할지 주목됩니다. 홍정원 기자입니다. 총든 군인과 탱크, 미사일이 열지어 지나갑니다. 김일성, 김정일 부자의 동상과 대형 인공기도 뒤따릅니다. 무력을 과시하고 체제를 선전하는 북한 열병식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 딱 하루 전, 북한은 평양에서 이런 열병식을 강행할 계획입니다. 평화의 제전, 올림픽 정신과는 어울리지 않는 행보입니다. 올림픽 참가국 대부분이 불편한 시선을 보내자 미국이 나서 북한 열병식에 반대한다는 공식 입장을 냈습니다. 스티븐 골드스타인 미 국무부 차관은 브리핑을 통해 미국은 2월 8일 북한 열병식이 일어나지 않는 것을 선호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브리핑을 통해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키는 이제 북한에 넘어갔습니다. 북한이 만약 미국의 요구를 수용해 전격적으로 열병식을 취소하거나 연기한다면 평창에서 극적으로 북미 간 대화의 물꼬가 트일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북한이 열병식을 강행할 경우입니다. 제한적 선제 공격, 이른바 코피 작전의 반대 입장을 가지고 있던 빅터 차 주한미 대사의 낙마에서 보듯 미국 내에선 어느 때보다 강경론이 힘을 받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올 3월 한미연합 군사훈련 확대는 물론 일각에선 최악의 경우 코피 작전 현실화 가능성까지 제기됩니다. 전격적인 열병식 취소로 평창올림픽이 평화올림픽으로 거듭날지 위기 속 긴장의 올림픽이 될지 북한의 대응에 온 세계의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홍정원입니다. 네, 주한 미 대사로 내정된 빅터 차 석좌의 낙마에 정부는 내심 당혹스러워하고 있습니다. 낙마 이유가 코피 전략에 대한 반대 때문이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미국이 평창 이후 대북 군사 옵션을 적극 검토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이봉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바마 미 행정부의 마지막 주한 대사였던 마크 리퍼트 전 대사가 작년 1월 이임한 이후 주한 미 대사 공백기는 1년을 넘겼습니다. 광복 이후 1949년 우리나라에 초대 미국 대사가 부임한 이후 가장 긴 공백입니다. 주한 미 대사로 내정돼 아그레만까지 받은 빅터 차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 한국석자가 돌연 낙마하면서 미 대사 부재 사태는 훨씬 장기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새 대사 후보 대정과 아그레망, 상원 인준 등 다시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이번 사안에 대해 미 측이 양해를 구해왔으며 한미 공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주한 대사가 평창 동계올림픽 이전에 부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했으나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지 않은 점에 대해 외교 채널을 통해서 양해를 구해왔습니다. 그러나 외교부 고위 간부는 아그레만까지 받은 대사가 낙마하는 것은
기이한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일각에서는 한미동맹에 이상이 생긴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 제한적 대북 타격을 의미하는 코피 전략에 반대하는 차석자의 낭만은 백악관의 대북 군사 옵션 검토 수위가 높다는 점을 시사하는 것이어서 평창 동계올림픽 이후가 걱정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후임 대사로는 월터 샤프 전 주한 미군 사령관과 마크 네퍼 주한 대사 대리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TV 이봉석입니다.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북 이슈에서 탈북자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했다고 일간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신문은 북한 김정은 정권을 겨냥한 트럼프 대통령의 새로운 무기는 바로 탈북자라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신문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정연설에 초대한 탈북자 지성호 씨를 거론하며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를 상대로 북한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오는 상징으로 지시를 선택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르면 현지 시간 2일 탈북자 대여섯 명을 백악관으로 초청해 북한 인권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6년 총선 공천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 또 재판에 넘겨지면서 혐의가 모두 21개로 늘었습니다. 블랙리스트 재판에서 유죄를 받은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정무수석은 화이트리스트 혐의로도 추가 기소됐습니다. 오예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중앙지검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부정선거 운동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국정농단 사건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에 이어 세 번째로 재판에 넘긴 것으로 박 전 대통령 혐의는 모두 21개로 늘었습니다. 이번에는 2016년 4월 13일 총선을 앞두고 청와대가 친박계 인사들을 당선시키기 위해 진행한 진박감정용 불법 여론조사에 관여한 혐의입니다. 검찰은 당시 청와대가 친박계 당선 가능성이 큰 대구와 서울 강남권 공천을 위해 총 120여 차례에 걸쳐 여론조사를 했고 이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이 현기환 당시 정무수석과 공모해 친박계 의원들과 함께 친박 리스트를 작성하는 등으로 개입하며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검찰은 박근혜 정부가 전국경제인연합회를 압박해 33개 친정부 보수단체에 69억 원을 지원하도록 한 화이트리스트 혐의로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정무수석도 추가 기소했습니다. 이 밖에 2014년 국정원 특활비 1억 원을 최경환 당시 기재부 장관에 상납한 혐의로 이병기 전 국정원장을 추가 기소하는 등 특활비 상납과 화이트리스트 관련 피의자 총 14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의 화이트리스트 수사는 이로써 사실상 마무리됐습니다. 연합뉴스 TV 오예진입니다.